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흥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디폴트 일단 피했는데 디폴트가 계속 진행될 우려를 계속 가지고 있죠. 디폴트가 일어날 우려를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자, 그리고 러시아 군 전사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죠. 7,000명이 넘어서면서 이제 전투 수행 작전이 불가한 그런 수준까지 다다랐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 러시아는 어찌됐건 간에 체면을 구기지 않는, 이미 체면을 구겼죠. 그렇지만 최대한 이제 어느 정도 체면을 좀 차리면서 출구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으로 급격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셀티어는 외부적인 요인, 아주 큰 세계 대전으로 확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셀티리온은 앞날에 꽃길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꽃길만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러시아 디폴트 의미는 돈 떼먹는 나라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버리죠. 외부 자금 다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죠. 외부에서 러시아 디폴트가 돼버리면 빌려주면 돈을 못 받는다, 이런 인식이 생겨버리겠죠. 국채 원리금 못 갚는 국가 부도 사태를 의미하는 부분이고, 자원 외환 이 보유는 넘쳐나죠.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스위프트 부분을 다 막아버리면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많이 들고 있지만 이거를 갖다 활용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이 꽉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닥치면은 재앙이다. 외부 자금 차단돼서 경제 고통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디폴트가 임박했다는 진단이 계속 뒤따르고 있죠. 여러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관 등등이 러시아가 침공을 결정한 이후부터 디폴트 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왔는데, 자, 이 디폴트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채 원리금을 못 갚는 국가부도 사태를 디폴트라고 하죠. 국가 규모의 채무 불이행을 뜻하는 말인데,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국가 부도를 말하는 거죠. 정부도 일반 경제 행위자처럼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대출받고 이 일을 기한에 맞춰서 상환을 하죠. 정부는 사채보다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나 거래에 따른 차익을 얻으려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죠.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국채도 발행할 때 상환 기간, 금리, 이자 지급 방식 등이 정해져 있어서 소유자는 이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죠. 국채라는 게 나라 채권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아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안전한 자산이다 라고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디폴트가 돼버리면 국가를 믿고 투자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처럼 돈을 빌렸는데 기한이 되도록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디폴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외부 신용평가사가 디폴트 선고를 내리죠. 해당 정부가 나서서 원리금 상환 여력이 없음을 밝히며 유예를 요청하거나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하죠. 현재 러시아 정부와 가스프롬, 루코일, 스베르방크 등 국영기업들의 외화부채는 186조 정도 되고 있죠. 당장 이달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8,85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디폴트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당시였는데 지금 다시 그런 위기가 오고 있죠. 석유 보유 외환 넘치는 러시아가 왜 디폴트가 될 수 있느냐?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니죠. 러시아는 석유, 가스, 광물, 매장약이 자원 부국입니다.
거기다 외환 보유도 충만한 상태인데 특히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지금 776조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침공 이후에 서방에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보유하는 외환 중에 상당 규모를 움직일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돈을 갚지 못하겠죠. 대부분 국가가 러시아 외화 보유고를 동결을 해버리고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해서 자금 흐름을 경색을 시켜버렸죠. 흘러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죠. 이에 러시아는 자국의 적대 행위를 한 국가의 채권자들에게는 채권이 애초 발행된 통화와 관계없이 무조건 루블화로 상환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재로 접근이 어려워진 외화 대신에 자국의 루블화로 빚을 갚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국제금융기관들은 계약상 이자는 달러로만 지급하도록 돼 있고 러시아가 루블화로 빚을 상환하면은 디폴트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자, 16일은 넘겼습니다. 일단 1450억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넘겼죠. 이자를 달러로 지급했다고 주장을 러시아는 하고 있고, 이자 지급이 제대로 처리됐는지는 즉각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고, 채권자들의 전원이 걸리면서 제때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예상과 달리 이자가 달러로 지급됐다 면서 놀라워했고,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국채를 보유한 고객이 이자를 받았다라고 또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디폴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실제 디폴트가 일어나면은 재앙이 된다 그러죠. 외부 자금줄 차단이 돼 버려서 고립이 더욱 심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디폴트는 러시아의 장이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서방의 제재로 금융이 경색된 러시아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 능력이 더 약화되기 때문에 아주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국채 원리금 상환 불이행은 국가가 외국 투자자의 돈을 떼먹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신용등급이 약화되면은 돈을 갚고 불안정성을 해소해서 신용을 회복할 때까지 장기간 외화를 조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러시아 경제는 이미 서방 제재로 상당히 힘든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러시아 GDP는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크림반도를 강제합병했던 2014년도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조치로 감소한 GDP가 2% 수준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30%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러시아 경제 충격이 아주 훨씬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좀 돌아가고 있죠. 디폴트가 실제로 닥치면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겪는 고통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푸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군 사상자가 전체 병력의 10%가 넘어가고 있죠. 전투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다. 장성도 4명 사망했고, 도시 폭격에 더욱 집중을 하고 있고, 민간인 피해 확대가 우려가 되고 있죠. 자, 지금 뭐 거의 지금 상당히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 병력의 10%가 넘어서면서 사상자가 전투 수행 능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상황 파악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3주도 안 돼서 7,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낸 것으로 추산이 되고, 부상자도 14,000에서 21,000명에 달해서 전체 침공 병력 15만 명에 10%를 넘어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미 국방부에서는 단일 부대의 사상률이 10% 이르면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전투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러시아 병사들이 전투 차량을 세워놓고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지칠 만한 상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 지상군의 움직임도 멈춰선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지금 현재 도시 포위에 성공한 남동부
마리우폴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상군 작전이 중단된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러시아군은 키예프와 하르키우 포위에 실패했고 장성도 4명이나 사망하면서 지휘체계 재정립 병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시리아 극동 남부 국경지대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직결을 하고 있다라고 분수 있고, 예상과 달리 전선과 교차 상태에 빠지고 러시아군이 크게 고전하면서 러시아 정부에서 정보 당국에 책임을 돌리는 상황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정쟁 의지가 꺾이지 않아서 러시아가 공군 전력과 미사일을 동원한 도시 폭격을 강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전황이 푸틴의 셈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근데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계속 부대를 투입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죠. 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투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한계가 오겠죠. 한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푸틴도 협상을 끝내고 싶어 하죠. 끝내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민간인 피해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절충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뭐 꽃길만 걷는 거죠. 셀트리온 지금 뭐 주가가 끌려 내려올 이유가 완전히 지금 다 사라져 버리고 있죠. 전부 다 사라져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셀트리온은 내부나 외부적인 모든 요인에서 주가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잘 셋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